산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하다가 다쳤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 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 2020년 기준으로 10건 중에 6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현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296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심각한 사망사고도 최근까지 계속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산재라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하는 제도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 모시고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새 올림픽 보십니까? 화가 나서 잘 안 봅니다. 아, 네. 참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재 같은 것들도 보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뭔지 몰라서 혹은 애매한 판정 때문에 요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산재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근로자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고요.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같이 별도 법률에 의해서 재해 보상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공사 중에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그리고 농업, 어업, 수력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근로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예컨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애매한 형태의 근로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택배 기사분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 사업자와 종사자가 5대5로 산재보험을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적용제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담이 되면. 근데 이거를 사업주가 이용해서 적용제에 신청을 안 하면 일감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의 경우인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 안 돼 있으니까 당신들은 산재 적용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산재보험은 다 적용이 되고 오히려 가입을 안 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고 가입 안 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그 산재 그 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회사가 우리는 산재보험 이거 신청 안 했어. 우린 가입 안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할 경우에는 이 근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차상? 어차피 그 요양급여 신청서를 쓰는데요. 내가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그럼 그거를 신청을 하면 그거대로 승인이 되는 거고요. 그 가입 여부를 따지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로 가시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산재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다쳤어요. 질병을 얻었거나 산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급한 게 병원비겠죠. 그래서 입원비, 치료비, 그다음 약제비 같은 이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 임금의 일부, 통상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 치료가 다 끝났는데 장애가 남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장애 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급여, 그다음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유족급여, 장의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셔도 또는 질병에 걸려도 모든 것이 산재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건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 하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내가 다치기는 했지만 근로자한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자한테 과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 산재에 대한 판단은 이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산재 보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위로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근로자 과실 여부를 따져서 그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청취자 의견도 들어오는데 고곳감님 근로자인데요.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산재의 대상이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네네. 200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로 출근을 네. 하든 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든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다치면은 이제 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와 연관이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장님이 김대리 출근하다가 거래처 들려서 무슨 물품 좀 받아와 이래서 갔다 오다가 다쳤어요. 이거는 이제 업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고 반면에 이제 퇴근하는데 내가 술자리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되고요. 또한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사유로 벗어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거, 집 근처 마트에서 내가 꼭 필요한 식료품을 산다든지 그다음 자녀를 뭐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는 거, 아침에 엄마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고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통상 경로를 벗어났을 때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뭐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사라진 문화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우리 야유회도 있고요. 회사에서 봄에 체육대회도 하고 막 몇 층 건물 이런 거 빌려서 소위 워크숍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다쳤다 이것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네, 체육 행사라면 꼭 이제 과도한 승부욕이 발동돼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덤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체육 행사도 사업주가 주관을 하거나 여기서 사업주는 이제 회사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뭐 임원이든 팀장이든 업무 지시권자면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초에 어떤 건설회사가 이제 안전기원 산행을 했어요. 근데 1월이면 춥잖아요. 그리고 춥죠. 미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산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공식 체육대회는 다 끝났는데 이제 동료하고 친하니까 술 한잔 더 합시다 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월에 산행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1월 초에 산행을 한다. 요거는 어폐가 있죠. 요거는 좀 어폐가 있네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자,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술 기운에 사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차 이제 평소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가 뭔가가 도화선이 돼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누가 다쳤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시간 도중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주최하는 어떤 공식 회식 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하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다툼의 이유가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직원 간의 사적인 술자리에서의 다툼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공식적인 팀 회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김 대리와 박 대리가 동기인데 술을 마시다가 김 대리가 박 대리 보고 이제 얼굴이 너무 크다고 외모 비하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박 대리가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러서 이제 김 대리가 다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얼굴 비하, 외모 비하. 사실 우리 다 쌍방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일단 거울 보고 출근하고요. 자, 회사에 사내 동호회가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활동이 아마 그 규칙으로 다 중지가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등산 모임, 낚시 모임, 뭐 마라톤 모임, 축구 모임 이걸 다시 한다고 쳐요. 이때 아마도 회사에서 동호회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금이 약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다쳤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측에 뭐 일시나 장소 이런 걸 다 보고하고 품위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동호회 정기 행사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소요 경비도 일부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정기 축구 대회를 하는데 사전에 시간, 장소, 누구 참석한다, 참석 인원 다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가 사내 운동장에 있는데 그것도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참석자들한테 줄 기념품도 회사 비용으로 사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축구 대회에서 하다가 이제 경기 중에 사고가 나서 다쳤죠.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다쳤을 때를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감정을 소비하는 노동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컨대 콜센터, 뭐 식당 종업원 아니면 그 소위 통신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어하는 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감정이 굉장히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내에서도 반드시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산재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요새 콜센터 직원 뭐 그런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참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계속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입증할 만한 이제 정신병원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 게 심해져서 이런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최근에 항공업계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이 그 평상시 임금의 약 60%를 정도로 받고 강제 휴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회사 사내 규정상 그 겸직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회사 고용이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그렇다고 복직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한 대기 상태에서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아이고. 그 전부터 이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그 근로자들의 마음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제법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을 하시기가 힘들 때에는 그런 곳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컨대 근무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노무사님. 네. 휴게 시간 중에도 사고는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일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때 만약에 다쳤다, 이것도 산재 대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이 되면은 인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던 근로자가 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목 골절을 입은 사례가 있는데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밥 먹고 오다가 다쳤는데 왜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냐 할 수 있는데 일단 회사에 구내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이제 외부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날은 팀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결제도 팀장님이 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휴게 시간이고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배달 기사님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최근에 그 배달 업종으로 몰려 들어간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서 관련 종사자가 많은데 제가 연말에 그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배달 기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서 한 달 가까이 일을 못 하다가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속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속성 요건이 뭐냐?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일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은 배달 기사의 경우에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천 원 이상이거나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한 달에 97시간 이상이어야지 전속성이 인정이 되는데 사실 그 배달 기사들은 공유콜을 통해서 여러 업체에서 일을 그렇죠.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죠. 네. 이게 배달 기사분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규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4974님, 사장님하고 단둘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마당을 아마 쓰려고 했겠죠. 회사 마당을 쓸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입원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산재 아닙니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산재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자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1인 사업장이거든요. 인정이 되고 또 눈을 치우라고 하는 거는 업무 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 기간 또는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사업주가 안전모 등의 안전용품 지급하고 착용하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착용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과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무조건 산재 인정이 되고 다만 근로자 과실률에 따라서 향후 민사배상에선 좀 손해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죠.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